자, 그래서 오늘의 소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뭔가 좀 좋은 소식이 올 것만 같은데, 예전에 6.25 전쟁과 또, 비슷한 인천 상륙 작전 같은 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무료로 다 이제 진행이 됐죠. 특히나 북한의 선전포고가, 예고치 못했던, 기습적인 선전포고 없이 남침했던 그 상황에 유엔군들이 모두 다 도와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요. 근데 이제 지금은요, 북한에서 선전포고와 비슷한 김여정의 발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고요, 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한국에서는 얽혀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국민들도 문제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 블랙캣, 화이트캣 구조로만 가면은 저희는 블랙캣에 가깝거든요. 왜냐면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지원을 했고 지금 폴란드 2차 무기 수출까지 있으면서 거기다가 이제 북한군 포로까지 해서 이제 인터뷰하고 있고 기하까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적대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북한이랑 러시아랑 가는 거고 한국이랑 이제 우크라이나 이렇게 가는 건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미국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미연합훈련이다, 한미연합 혈맹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정말 난처한 입장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에다가 쭉 가는 것도 아니고 반반 정도 발이 걸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이 지금. 음. 그래서 이제 연합이라고는 하겠지만 중국 자본들이 80% 90%가 넘게 들어왔었고, 그리고 지금 한미연합을 외치겠지만 지금 한 그냥 몇 개월 만에 외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르고 살았거든요. 뭐 한미연합이다? 뭐 주한미군이 있었다? 그런 걸 소중한 모르고서 있었잖아요. 어 근데 지금에 와서 그걸 외치기에는 사실 적화 통일까지는 아니겠지만 80% 90%까지 완성형이 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때부터 깨어나기 시작한 건 어, 위기를 느낀 거죠. 원주민들이 원래 그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위기를 느껴가지고 지금에서야 깨닫는데 그때는 늦은 거죠. 이미 80% 90%까지 갔을 때는 늦은 겁니다. 3, 40%대였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걸 그냥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도 이제 든든한, 미군과 일본이 있겠지만, 이거 굉장히 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쟁을 얘기해가지고 제가 저를 두고서 화교 아니냐, 화장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높은 확률로 지상전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한반도예요. 지상전을 할 수 있는 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상전이 안 되잖아요. 지상전이. 주한미군도 많이 없고. 거기는 무기나 이렇게 팔겠죠.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대만 자체를 중국이랑 같이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지상전이 된단 말이죠. 아니, 미군이 예를 들어 그 중국 본토에다가 대만이랑 이렇게 싸우는데, 뭐 대만 지상에다가 그걸 미군을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중국 본토로 가가지고 미군들이 굳이 왜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그냥. 그때는 기술적인 부분들로 갈 텐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어떻게 보면은, 원래 여기까지 밀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막 인천 상륙작전이 온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제 곧 전쟁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여론 자체는 일단 대각성까지 소프트 EBS처럼 해서 지금 거의 전쟁 중이었습니다를 알려준 게 지금 90% 구간을 일단 알려준 거예요. 또 타이밍이 또 이제 기가 막히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도 있고, 이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가 이제 그래도 빨간색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냥, 우리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물러설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특정 몇 명 사람들 있죠. 누구는 관타나무, 누구는 이제 미군들이 와가지고 막 이거 해주겠지. 그 사이즈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음. 지금 그러니까 데프콘이 발동하고서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거는, 그거는,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를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걸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이,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타이밍도 다가오고 뭐 코로나 배상금으로다가 이제 미국의 한 주에서는 재산을 몰수하고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한국 상황에서도 뒤로 가기로 기각적으로 이제 좁혀지면서 한미 연합 훈련까지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과연 깔끔하게 포기를 할까요? 아니면 중국에서도 승부를 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과 미국의 약간의 한반도 영토 전쟁이 되는 거에서 저희는 그냥 묻어가는 거고 이건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흘러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북한이 무슨 힘이 있다고 북한 뭐 왜소해가지고 키도 160밖에 안 되고 165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그거 자체가 방심하게 하는 세뇌예요. 방심하게 하는. 그렇게 따졌으면은 예를 들어 이제 치밀하게 이렇게 치고 빠지고 하는 뭐 사이버 전쟁이나 이런 것들 당하지 않았겠죠. 이미 모든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다 넘어간 상황인데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쫄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뭐 전쟁 공포 그런 얘기 아니고 현실이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전면전을 하겠습니까? 북한이 한국이랑 전면전을 하겠어요? 미군까지 한미 연합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본질적인 핵심은 뭐냐면 남북한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쟁 상황임을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전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기습적으로 북한이 남침을 하더라도 이거 전쟁 상황인 줄 모른단 말이죠. 거기다가 지금 한미 연합훈련 기간인데 군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훈련 중이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갈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짜 더 좀비화가 된 사람들은 뭐냐면 2차 계엄령 하는 거 아니야? 군사 쿠데타 나는 거 아니야? 준비하나? 이렇게까지 그냥 생각이 단절됐어요. 그냥 이 좀비죠, 좀비. 그러니까 미친 상황이라고. 이런 나라가 지금 없는데 전 세계가 지금 정상화가 되는 건지 되는 과정에서 뭐 내전 나고 시위하고 막 이렇게 폭동하고 막 이렇게 나는 게 뭐 자연스러운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적군들이 딱 침입하기 딱 좋은 상황이 만들어진 적은 없어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원래 강대국들은 굳이 전쟁 안 해도 돼요. 그냥 경제 호황기에 굳이 전쟁을 못하러 하겠습니까? 금융적으로다가 그냥 차라리 그냥 누릴 것도 누리고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뒤로 가기 물러서기를 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이제 중한이 그 상황에서 이제 심판만 남은 상황이면은 어떤 걸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심판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한번 싸워볼까를 생각을 해볼까요? 근데 싸워볼 만한 명분을 제공을 하는 게 이 나머지 40%에서 50% 정도 되는 지금의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임을 인지 못하는 사람들과 NPC처럼 좀비화된 사람들 때문에 그게 좀 승부를 볼만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군사전만 남은 상황에 이게 결국은 초안전이라고들 많이 들어보셨죠? 초안전. 근데 이제 북한에서 EMP를 쏠지 안 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승부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 뭐냐면 일단은 전국적으로다가 예를 들어 뭐 아파트에 뭐 이제 비상 그 대피소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특정 시설들이 예를 들어 개전이 딱 시작이 되면 오더가 딱 이제 전쟁이다 딱 시작이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사보타주가 커질 것 같아요. 이러면 굉장히 머리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터 지역이 차라리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해가지고 국지전으로다가 이 영토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한이랑 싸울 거면 여기 본토에다가 여기서나 아니면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지금 높은 확률로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막 사보타주처럼 이제 하나씩 막 이제 터져버리면 이게 혼란스럽거든요. 거기다가 통신이나 이런 것들까지 안 돼버리면 정전 나거나.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상황이 내전인데 사실 이거는 전쟁이죠. 내전인데 전쟁인 거예요, 이게. 정말 좀 골치 아파지고 머리가 아파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인프라 지역들을 다 이제 초토화 시킬 수도 없는 거니까. 지금 그것만 남은 상황 같습니다. 괜히
그 내전 키워드라든지 뭐 총 나오고 뭐 러시안 룰렛 러시안 그 총만 나오고 막 괜히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이제 화이트캣도 입장에서도 사실 한반도가 가장 중요해. 한반도 통일 빨리 시켜가지고 러시아는 이어서 북극 항로 이거 연결하는 게 좋은 건데 너무 막 이제 막 그러니까 미군들이 왜 싸워줍니까? 그러니까 미군들이 뭐 반국가 세력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해요. 막 몇백 명이에요 만약에 지금 보여지는 것만 이게 몇백 명 수준일까요 이게? 이 몇십 년짜리인데? 초안전이 몇십 년이 진행이 됐다니까 이게 뭐 몇백 명 없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라질 사이즈예요? 초기 하려면 전쟁밖에 없다니까. 그거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그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간섭할 수 있는 거는 대선 얘기했잖아요. 2020 대선이랑 2024 대선. 이 대선을 어디서 건드렸을까를 했을 때 이거를 간섭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공개가 오피셜이 없잖아요. 이게 아직. 그러면 이거 나가린 거죠. 나가리면 개입을 어떻게 하겠어요? 개입은 만약에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군사적인 것들은 우리가 조약이 또 맺어져 있으니까 그때는 개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개입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 국가를 예를 들어 선거를 빼앗았다 이런 푸틴에서도 얘기 그런 거 했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이게 한국이다 이걸로 가려면 이걸 간섭하기도 어려워요. 왜 어렵냐? 지금 그러니까 그게 한 80%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암묵적으로 지금 거의 5대5로 갈라선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지금이 평화로운 상황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평화롭다고 느끼는데 갑자기 막 뜬금없이 군사작전 실행 우리 미국에선 대선 뺏겼음 그게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 뺏었음 중국이랑 그거 받아들인 사람들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내 평화가 깨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왜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80% 정도 암묵적인 동의가 나와야 되는 거고 사실 이 움직임은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기회를 많이 줬어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근데 다들 무시했습니다. 이 조용히 싸우던 사람들의 메시지를 다 무시했고 음모론 취급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에 와서 2024 12월에 와가지고 갑자기 깨어났다고 하면서 지금 빨간 약이라고 하면서 먹는 것들이 과연 그게 빨간 약일까요? 지금은 딱 이제 전쟁 남은 상황, 전쟁 직전에 지금 전쟁 곧 터진다. 그 딱 인지시켜 주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미 기회를 많이 줬거든요. 이때 미국이랑 같이 움직였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GME 사건부터 해가지고 많이 이 마가 세력들이 그때부터 싸웠거든요. 근데 한국에선 다 외면하고 다 무시하고 다 이제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캣 입장에서는 이들은 다 이제 친중 성향이고 공범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무시했다가 4년 동안 무시했다가 2024 12월에 와가지고 그렇게 3개월 만에 이게 한국이 바뀌겠습니까? 이거 깨달았다고 집회 나가가지고 악보 반대하고 지금에서 한다고 바뀌겠어요? 물론 의미는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차피 결론은 정해졌다 이거예요. 전쟁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 그게 아니면 선택지 다른 거 있죠. 그냥 그러면 그게 아니면 여기는 그냥 친중이 묻어있는 그냥 이 나라니까 그냥 이제 미군은 최대한 병력이나 이런 것도 손에 안 보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막 이제 적화 통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뒤늦게 깨달아 봐라 라고 하면서 나가기에는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또 이제 전 세계가 전쟁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한반도가 만약에 중국 쪽으로 적화 통일 돼버리면 그것도 골치 아파지고 글로벌 어젠다는 중국의 공산당 해체예요. 근데 이제 지상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 지금이란 말이죠. 그나마 지상전과 공중전, 해상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이제 마지막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랑 주일미군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된 것도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해서이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인프라 유지되면서 친미 성향들 보여주는 사람들 데리고서 군인들만 있으면 돼요. 지금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전쟁밖에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평화적으로 어떻게 가요 이게. 개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전 세계 다 개입하지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개입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만약에 이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 트럼프 대통령이 외쳤던 그런 오피셜들이 만약에 안 나오면은
적군이 먼저 들어왔을 때 그거 방어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그걸 누군가 해주겠지. 아, 메시아가 나와가지고, 아, 우리 한국을 구해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다 일거에 척결 해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왜 지났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예전에 유엔군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당했던 한국인들을 다 도와줬는데, 지금은, 이 A웹이랑 이런 것들을 까고 나서 보면은, 여기 수출했던 것들이 다 부정선거 관련된 거 다 기사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이게. 도와줬던 나라가 다른 나라의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관여를 했다라고 보면서 이 프레임이 역으로 이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이 프레임이 더 씌워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안 가는 거죠. 갈 수가 없죠. 가기 힘들죠, 사실. 완전 진짜 희망 고문이죠. 이게 될 거였으면 암묵적으로 80% 정도 동의를 해야죠. 사회 구성원이. 그러면 깔끔하게 봤을 때 뭐냐? 남아있는 건 그냥 전쟁밖에 없는 겁니다. 전쟁 무쇠가 아니고, 전쟁 기우제가 아니고, 그 정세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조용히 싸웠던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 무시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걸 바꿔주겠다고 하잖아요. 누가요? 세력들이. 어차피 이거는 글로벌 어젠다고 언젠가 실행되어야 될 글로벌 어젠다였습니다. 한반도 통일이. 근데 여기서 뭐 메시아가 강림해가지고 누가 다 해결해주겠지. 뭐 누가 나서서 미군이 왜 싸워줍니까 그렇게? 미군이 문제예요. 아니 이 똥은 이렇게 커졌는데 미군이 그걸 왜 채워주냐고 이게. 그들이 뭐 죽을 위험까지 아니면 어떠한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아니죠 그게 될 거면 80%가 동의를 했어야 되는데 80%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전에 탄핵 과정이랑 루틴이 바뀐 게 없어요. 집회 나가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대신 좀 바뀐 거는 2030들이 많이 좀 투입이 된 거죠, 이번에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가장 큰 다른 상황은 뭐냐면, 아니, 뭔가 좀 지금 승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잖아요. 아, 이게 맞았구나. 아, 우리 한 100일 정도, 지금 99일째죠? 100일 정도 됐으니까 이게 맞았구나로 가고 있는데, 이 구조로 봤을 때는 8, 90%까지 왔는데 지금에서야 이 본질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거는 늦은 거라는 겁니다. 늦었다라는 건 그럼 원주민들이 그걸 알았을 때 그렇다고 해서 물러서면 안 되겠죠. 왜 우리 집에 왔어라고 하면은 쫓아내야겠죠. 근데 쫓아내는데 그냥 나가겠습니까? 이미 장악이 됐는데? 싸우고 나서 나가는 거겠죠. 싸우고 나서 뭐 나가는데 그래도 이제 군사적으로는 미군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하겠지만 이게 사실상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입니다. 이게 뭐 전쟁몰이가 아니고 지금 이제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미디어에서 3차 세계대전, 한국 남침 계획, 뭐 북한의 땡땡땡 이런 것들 뭐 전부터도 뭐 한 번씩은 언급이 됐겠지만 남침 계획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치명적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부채도 한번 글로벌 통화 리셋 GCR이 실행될 때가 됐습니다. 글로벌 통화 리셋.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쌓아왔던 이 부채가 어떻게 털릴까요? 지금 당연히 아시아 전쟁에서 풀릴 겁니다. 아시아 전쟁에서. 그 첫 번째 트리거를 만들어줄 건 아마 북한이 될 것 같습니다. 높은 확률로. 그레이트 리셋과 글로벌 통화 리셋 GCR이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가장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원화에서 가장 먼저 나올 겁니다. 원화에서 GCR의 시범 테스트가 원화가 될 겁니다. 그레이트 리셋도 마찬가지고 일단 네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식량난, 전쟁, 대공황, 그리고 이제 원화가치 붕괴. 대공황에는 원화가치 붕괴까지는 보고 있지 않는데 이 네 가지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이게 잘 보시면 요거 하나 북한이 터트리면 이거 네 가지 다 옵니다. 이거 하나 터트리면 다 와요. 이게 내전 양상으로 가버리고 식량난으로 가버리면 이게 잘 보세요 한번. 북한이 만약에 터트려요. 그러면 서방 쪽에서 한국이 딱 이렇게 있는데 서방 쪽에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다 차단되죠. 그러면 일본한테밖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나.
그러니까 식량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던 서방 쪽에서 뭐 유럽이 됐던 어디가 됐던 이제 들어왔던 것들이 막혀버린다. 공항도 막혀, 그 항공 루트라든지 이제 선박이나 이런 것들도 돌아서 가야겠죠. 뺑 돌아서. 그러니까 막혀버려서 이제 식량난도 같이 오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은. 그러면 여기서 대공황은 뭐 기본 옵션이죠. 이건 기본 옵션. 이 세 개. 근데 여기서 이제 원화 가치까지도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이 전쟁 나는 나라에서 이제 베네수엘라 비슷하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 터지면. 그러니까 예전이었으면 뭐 바이러스가 나오고서 대공황이 나오고서 전쟁이 났습니다. 이런 역사들 있죠.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오염됐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구질서를 무너뜨리고요. 새로운 질서, 신질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게 바로 이제 한반도 2.0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나서가지고 누구만 해결해주겠지, 누가 해주겠지 그런 걸 기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부터 실전이에요. 이제 실전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마치 WWE처럼 제가 느끼기에는 이 중국과 한국을 겨냥해가지고 이들이 하나의 쇼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이쪽이 압박을 느끼게끔 뭔가 막 관세로 보복해버리고 필리핀의 두테르테 막 갑자기 체포돼버리고 막 코로나 같은 것들 막 이제 제3들 몰수하고 압류하고 행정적으로 보복해버리고 막 서로 관세 전쟁 막 때려버리고 막 데스게임으로. 그러니까 서로 막 100%씩 500%씩 50%씩 쇼하듯이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중국은 지금 경제 상황이 그게 안 좋단 말이죠. 전쟁을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전쟁으로밖에 갈 수가 없겠다를 계속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플랜은 중국의 공산당 해체가 이게 최종 플랜이에요, 사실. 그래야지 이제 미국 계열의 유대 세력들이 장기 집권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제국주의 시대를 맞이하는 거니까 이게 하필이면 저희도 아시아권이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중국, 한국, 일본이 갑자기 뭉쳐가지고 미국과 그렇게 반대되는 그런 것들 아시아권이 다 뭉쳐가지고 미국과 반대되는 그걸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것도 3차 세계대전인데 어떻게 되든 그냥 복잡하긴 하네요. 이게 어중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봤을 때는 권력 싸움의 끝으로 가고 있고 지금은 군사전이 오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는 예전에도 그러면 전쟁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데프콘도 세졌고요. 진돗개도 발령됐고 굉장히 센 거의 전쟁 직전이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때랑 지금은 다른 게 2023 챗 GPT가 나오는 순간부터 인류의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도 많아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이 필요 없다. 이제는 인간이 필요 없다. 인간의 노동력은 이제 점점 줄어드는 시대가 오는구나를 얘기해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격변의 시대가 그래서 굳이 따지면 2022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챗 GPT가 나왔고 대격변의 시대가 오는 건데 저희가 운이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를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이게 거의 한 70, 이런 대격변은 거의 한 몇십 년 사이클이죠. 한 번씩 오는. 굳이 따지면 1,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그런 사이클을 지금 다시 겪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는 두 가지 결정적인 큰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70년 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5년 전. 이 두 가지 사건 중에서 어떤 게 다가올지를 생각을 해보면 높은 확률로 이게 먼저 더 전국적인 확장판이 돼버려서 이게 이렇게 같이 온다. 그러니까 이 45년 전에 있었던 게 확장판, 전국적으로. 이때는 특정 소수 지역만 그렇게 됐는데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이게 결국엔 내전 11호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가면서 그게 곧 전쟁으로 커지는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이제 WWE면 좋겠지만 이게 솔직히 좀 중국 쪽에 국경 개방되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긴 해요. 이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미리 좀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미국 증시의 하락은 이제 시작입니다. 다른 재료가 뭐가 올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다음은 아시아다.
당연히 이제 한반도만 그런 건 아닐 거고 아시아의 전체가 다 싸울 겁니다. 근데 이제 첫 시작이 한반도일 뿐이죠. 자, 오늘의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